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대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관련해서 좀 내용 좀 알아볼 거고요.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무신고나 이제 과소신고 할 때는 이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발표가 됐었고, 2020년 1월 21일까지 등록을 안 할 경우에 뭐 미등록 가산세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관련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총 6가지 정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건별 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총 6가지 정도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보유시에는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그리고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 측면에서 보면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이렇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함께 좀 짚어보고요. 이번 시간 다루는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다뤄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개괄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내용 사안별로 다뤄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관련해서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에 들어와야 됩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좀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원래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래 감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면 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이 감면 기간 혜택은 2021년까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간이 또 연장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준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전매를 받았을 경우에는 요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적 조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취득세 감면 내용은 제가 진작부터 좀 다뤄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취득세 감면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내용이 좀 나오니까요. 해당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 보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중간중간 거치면서 여러가지 좀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요.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혜택 관련해서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호 이상 임대 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4년 단기든 8년 장기든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또한 취득세와 같이 원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년이 연장이 되어서 2021년까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을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고요. 처음에 원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이 2채 이상 등록 시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번 좀 내용이 좀 바뀐 내용이 있었죠. 2019년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2호 이상, 두 채 이상 등록하지 않더라도 한 채만 등록하더라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8년 이상 등록하면은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다가구도 포함을 시키겠다. 8년 이상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원래 1호 이상도 감면해주기로 했다가 이 내용은 적용되지 않게 됐고요.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2채 이상, 2호 이상 등록해야 원한대로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게 됐고요. 기존에 없었던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 관련해서 8년 장기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는 가구당 모든 면적의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조건 이 내용에 관련해서 좀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간주임대료라든가 다가구 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이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재산세 감면 관련된 내용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오피스텔 재산세 감면 혜택 관련 내용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미리 예고는 됐었지만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부과가 됐죠.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전국 3주택 대상자들은 세부담 상한선도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일 당시에 수도권 6억, 지방 3억 예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기존에는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18년 4월 달에 좀 내용이 바뀌게 되죠.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 개시 당시에 공시지가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8년 준공공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조건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다가 9.13 대책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관련해서 별도의 또 추가 조항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1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조정대상 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 조건 이런 거랑 관계없이 모두 종부세를 합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9.13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주택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공시지가 조건, 8년 장기 임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적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진작부터 다뤄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내용이나 제가 뒤에 또 지금 다뤄드릴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일부 유튜브 방송 등을 보더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찝어서 다뤄드릴 예정이 있고요.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도 받고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실수를 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받은 것뿐만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받은 부분까지도 뱉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준비해서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랑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라고 보시어도 무방할 텐데요.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도 조건 변화가 있게 되죠. 개정 전 기존 방식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매도할 때는 계속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개정이 되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축소가 되죠. 그 내용은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최초 1회에 한 번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이 공시지가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내용하고 같죠. 그리고 제가 종부세는 말씀 안 드렸는데 종부세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임대료 5% 이내의 인상 제한, 그 부분도 지켜야 한다는 거. 관련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로 등록했을 때 5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4년 단기 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하고 이렇게 개정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 그리고 개정 후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 제가 별도 영상 다루는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택가격 제한 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8년 장기, 이렇게 전에 이제 8년 준공공이었죠. 이렇게 임대했을 때 8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를 하게 되면은 최대 5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4년 단기로 하더라도 6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임대 기간에 따라서 좀 추가 공제 혜택이 좀 주어지게 됩니다. 6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유기간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6년 이상부터는 이렇게 매년마다 2%씩 추가 공제를 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추가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하고 같이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내용 좀 참고하시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다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싶은 분은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느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경비율은 60%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등록 시에는 경비 처리는 50%만 적용이 되고요. 주택임대소득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등록할 때는 200만원까지 추가가 공제가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400만원까지 또 추가 공제가 된다는 거.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 8년 장기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소득세 75%를 감면을 해주게 되고요. 4년 단기 같은 경우는 30%를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등록일 경우에는 감면 혜택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5월달에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한번 다뤄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이 있더라도 중간에 공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공실이 생긴다는 거는 주택임대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공실이 있을 경우에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관련해서 좀 다뤄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공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월세소득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하고 또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대상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이렇게 계산 관련해서 내용도 같이 함께 다뤄놨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관련해서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유튜브 내용에 보면 할까 말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할까 말까 그런 내용의 대상이라기보다는요. 각 개인별 상황이나 조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4년 단기나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4년 단기나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이 내용 관련해서 별도로 지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은 꼭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별 세금 혜택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자 알람에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